서울 시장으로 출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DDP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DDP? 네, DDP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걸 짓는 게 어떠냐라고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 하신 분이 있어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시면 부셔야 된다는 이유와 보존하면 보존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대중들에게 한번 알려주면은 다양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논란이 생겨야 된다.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건축이 담론도 생기고 도시에 뭐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넌 도움을 주는 측면도 많았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잘 평가돼서 하는 거를 부시고 뭐 어떤 다른 거를 어떤 논리를 세운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죄송하지만 넌센스로 보입니다. 도시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득이 없다는. 경제적으로 득이 없다. 그러니까 이용자도 그렇고. 제가 그 기사 봤어요. 봤어요? 거기에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도물 하나, 아레나를 하나 만드신다고 그림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으셨대요. 아레나를 한다. CG 이미지를 이미 들고 봤어요. 예, 그걸 하시더라고요. 동대문의 입지에 지금처럼 돼 있는 거보다 아레나를 해서 뭐 케이팝 이런 건가? 자세히 안 봤는데. 돈이면 그런 거겠지 뭐. 뭐 당연히 반대이지 않을까? 반대쪽이야.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서 만들어진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재 만든 그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데 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있냐면 역사성 혹은 기존의 컨텍스트를 너무 무시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세운상가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세운상가도 그 당시에는 대규모 컴플렉스였는데 지금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것들을 새로 다 밀고 새롭게 짓는다. 어떤 계획 없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과감하게 그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DDP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어져 있고 현재 그 지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것들을 완전 또 무시하고 새롭게 건물을 한다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그 공약을 거신 그 시장 후보분은 정확하게 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비슷한 어떤 컨셉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시는 게 좋다는 쪽에 논리 중 하나를 제시하는 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DDP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DDP가 사용이 되냐? 아니라는 거고 그 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평당 1억을 잡아도 2조 5천 정도의 땅 사이즈가 된대요. 거기에다가 DDP 한 5천 정도가 들어갔고 그러면 3억 정도인데 땅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300억은 이제 서울시에서 출자해서 가지고 오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200억 정도가 이제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건데 그 땅을 200억만 벌기에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주변 상권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이제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과연 그 주변의 상권이 DDP로 인해서 낙후됐을까?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그 주변 건물이 옷을 파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쇼핑하는 방식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주변에 어떤 그 경제적인 낙후되는 그런 상황이 DDP로 인해서 이루어졌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드는 거죠. DDP가 이제 내부 공간도 동선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평이고 이제 소비 이제 성향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게 다른 건물을 집어 넣어서 그 주변 상권까지 함께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제 새롭게 부셔지고 새롭게 들어섰다고 쳐요. 아레나가 있고. 그러면 10년 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 건물을 허물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맞게 만들어야 되나? 그게 대한민국 아니야? 유일하게 지금 내가 오늘 두 개 이야기한 것 중에 김민호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진짜 DDP를 가보면은 건너는 곳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혀 DDP랑 상관이 없는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산업 자체의 어떤 변화인데 DDP랑 상관없고 DDP가 옷을 파는 것도 아니고 DDP가 어쨌든 문제작이긴 하지만 실패작은 아니라고 보는 게 경제적인 뭐 이득은 없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축 산업과 건설의 어떤 현장에
기술이라던가 이런 실험들도 많이 그렇지, 해볼 수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 그런 대공간을 운영해 보려는 공공의 어떤 노력 그게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공공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의 건축물들을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낮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건물의 퀄리티들이 좀 아쉽잖아요. 근데 DD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프리츠커상을 받은 자하가 만들었고 저 아레나를 보면 되게 싸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하 하디드가 만든 정도의 이런 퀄리티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파괴를 하는 것조차도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환경을 또 파괴하는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외부 공간이나 프로그램이랑 뭐 관계를 맺고 있진 않잖아요. 독립적으로 작품으로 보여지긴 하니까 리모델링을 뭐 어떤 방식으로 또 조정을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은 뭐 저도 크게는 비슷한데 아, 요거를 그렇구나. 들었을 때 어저께 얘기를 듣고 아직은 제가 챗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써봐야지, 많이 네, 써야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게 가치 판단을 해줘라. 이 DDP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최종 결정도 네가 할 건데 너의 역할은 총 3-4가지가 내가 주어줄 거다. 그래서 일단 재무적 판단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얘가 금액적으로 지금 뭐 운영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티켓 파워 같은 뭐 전 세계 어떤 전시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 파워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일단 첫 번째로 해주고 두 번째는 건축적 가치에 대한 파악을 공모를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도 서울에서 그래도 건축과 도시를 전공하신다는 분들이 공모 개요를 되게 고심해서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때의 취지와 그때의 당선작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가치 평가를 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건설적인 왜냐하면 이게 비정형 건축물이 이 정도까지 완성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우리나라를 떠나서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 그럼 구조적 가치도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건물이 없어져야 될지 계속 할지 매각을 할지 결정을 해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궁금하다 이거. 그러게. 두둥. 일단 최종 결론은 종합 스코어를 이 친구가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봤거든요. 도시 문화 자산으로서는 별 5개를 줬어요. 그리고 재무 수익성은 별 5개 중에 2개. 그리고 건축공학의 완성도는 별 5개 중에 4개. 운영 효율성은 별 3개를 줬거든요. 운영 효율성은 3개예요. 네, 그래서 챗GPT가 뽑은 최종 결론으로는 매각은 하지 않고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 브랜드에 손실이 생기고 재무 회수에 대한 철거 얘기하는 거죠? 예, 철거를 하게 되면 도시 브랜드의 손실이 재무를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더라고요. 보존. 예.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과 함께 보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총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동선이 단절돼 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단절돼 있고 세 번째는 역할이 단절돼 있다. 결국은 DDP 앞에 있는 큰 차선과 그 옆에 있는 우리 예전부터 갔던 APM, 두타, 뭐 밀리오레 등등등의 그곳과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순환고리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문제지 건물이 과연 문제일까라는 식의 대답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이라는 것 자체 잘 만들어 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경제 생태계가 바뀌는데 그 경제 생태계는 운영이나 프로그램상으로 우리가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그릇을 또 바꾸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자산적인 가치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거 아닌가. 에로사리넨이 만든 TWA라는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공간으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래도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고 그 시대에 구조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운영도 그렇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항공기의 어떤 타입이나 프로그램들이 맞지 않아서 한동안 버려져 있긴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호텔로 바뀌었더라고요. 대공간이 라운지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변경이 된 거네요. 보존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거죠. 차라리 그 철거하고 새로 짓는 돈으로 예를 들면 뭐 그 그러니까 주변 건물과 그 DDP 간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뭐 극단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지하 연결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입체 보행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해서 주변과 연계시키고 그 안에서 해결법을 찾는 게 아무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경제성 비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좀 그래. 이제 그게 부셔지고 또 새로 지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잖아.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편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 우린 공사장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캐던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거를 동대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렇게 뭐 출발한 어떤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어떤 계획이었겠죠. 아니, 남산 이런 데다 하면 되지. 딴 데다 해서 좀 더 성공적인 거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구현하면은 그런 식의 공약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걸 부시고 하는 것도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하니 서울의 다른 부분에다가 자기 공약을 좀 이렇게 이식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 지역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예쁜 게 들어오면은 뭐 보기에는 좋겠지만 거기에 어떤 뭐 DDP여도 그만 안 DDP여도 그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꼭 DDP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누가 그러면 굳이 부술 필요가 그러니까 잘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예전에 거기에는 운동장.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를 하고 그러면 동대문 운동장이었지.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빠지면서 경기가 있을 뭐 시작하기 전 혹은 끝나기 전 이제 그 주변에서 뭔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 뭐 아레나를 만들던 아니면 뭐 운동장을 만들던 동물 만들면은 유입이 왔다 갔다 계속 되니까 그 유입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변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유익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 건물들도 또 뭔가 뭐 리노베이션을 하든 또 해를 짓던 뭐 그렇게 변화가 생길 거고. 그렇다면은 DDP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치면은 좀 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 공설운동장 이 지금 역으로 흥행 중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올림픽 스테디움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공연을 다 고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스테디움 지금 공사 중이기 그래.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은 이미 좋은 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까운 뭐 이렇게 파주라든지 이런 데 넓은 땅에 콘서트홀을 만들면 더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그 시장의 마인드로 그 사람의 마인드로 새롭게 하자는 또 다른 여자 오세훈 시장의 뭐 어떤 공약 같은 느낌인 거지, 저는. DDP가 만들어질 때는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새롭게 만들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축가와 함께 더 좋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옷, 그 뭐라고 그래? 두타, 그런 다 거는 APM 뭐. 공실률이 한 지금 뭐 80% 된대요. 그렇죠. 그럼 그 그래요? 건물- 80%요? 그 건물들을 부시고 거기다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네? 근데 진짜 그거 잘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게 나랏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건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DDP가 있으니까 그나마 거기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하는 것들이 있지. 맞아. 진짜로 패션 쇼도 물론 근데 이게 아레나로 되면은 더 많은 되게 막 매일 뭐 공연 벌어지니까 더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탓하는 거는 일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일도 말도 안 되는 나는 거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아니, 이해는 다 되지. 그러면 뭐. 자기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너가 아니니까 나한테 아니, 저기. 돈을 못 주고 있잖아. 이거 말이 안 아니, 되잖아. 우리 집 앞에도 큰 공터 있는데 거기다 아레나를 좀 넣어주면 똑같은 거지. 이게 똑같은 거지.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요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한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이제 오프라인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백화점들의 매출이 축축축축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백화점들이 뭐 현대, 뭐 롯데, 뭐 신세계 백화점이 다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이제 식품관들을 F&B. 리뉴얼을 싹 해서 지하랑 1층에 뭐 현대백화점 가면 맛있는 거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됐었죠. 사람을 모으는 거지. 예. 먹으러 왔던 사람이 둘러보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그 약발이 좀 떨어질 때쯤 더현대에서 스트릿 패션들에 대한 그 영 캐주얼 브랜드들을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싹 싹 모아서 짜내고. 1층과 지하를 젊은 사람들로 채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 있는 건물이 지금 프로그램이 노쇠화됐다고 건물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공실률이 많은 두타 뭐 그쪽에 있는 이제 패션 상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데 그거와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들을 못 쫓아가는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DDP가
바뀌면서 그것들이 따라올 게 아니고 그것들이 바뀌면서 거기에서부터 말 그대로 DDP까지 뭔가 연계는 계속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패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만한 메트로폴리탄의 큰 도시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을지로 뒷골목에서 모든 공사에 관련된 것들을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패션에 관련된 것들을 재봉서부터 나중에 깨끗이 빨아내고 이제 봉투에 넣어주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DDP랑 그 일대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두타나 이런 주변 동대문 생태계랑 이 얘랑. 동대문 DDP랑 연결해가지고 아레나가 지어지면은 야 여기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로 좀 그 도시를 다시 다 개조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힘들지 않나? 마지막으로 지금 부시기엔 좀 그렇다는 거지. 그쵸. 10년 뒤에는 부실 만 할까? 근데 저는 뭐 일단 좋아하는 건물들이 되게 이유들이 다양한데 DDP를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부분은 뭐 형태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정도의 것들이 되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모습 자체가 왜 우리가 기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볼 때 약간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지나다닐 때마다 좀 들거든요. 패널들이 어긋남 없이 딱딱딱 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라는 것들이 시대가 지나도 그 의미는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근데 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지금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뭐 다 도시를 엎어버릴 갈아엎을 정도가 되긴 하니까 우리가 막 10년 후가 지나면 이제 충분히 쓸 만큼 썼고 네.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때 가서도 없어지고 얘는 그러면 천년만년 그냥 피라미드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DDP가 어떻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 2014년에 아, 2014년이요? 개관됐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럼 24년. 5년 걸렸고 짓는데 동네에 무슨 상가도 그래도 뭐 20, 30년 쓰는데 10년에 그 5천억이 들어간 건물을 없애고 또 한 5천억 되는 거 부시는 비용도 엄청 날 건데 그만큼 또 이제 뭐 짓는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지금 공사비 올려서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든다 그러면은 8천억, 9천억 들어갈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트립 어드바이저 뭐 이런 보면은 여행?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궁금해서 서울은 어디를 외국인들은 어디를 갈까 이런 걸 찾아봤을 때 그러면 DDP가 순위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티켓해서 그냥 내부 공간 확인하고 오지 그 이상의 비용을 거기서는 안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 살지만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얼마나 이용하는 뭐 그런 거. 에펠탑은요? 에펠탑은 거기에 뭐 먹거리 많지 않아? 아니 없어요. 없어? 건축가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효율성, 경제성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더 높은 효율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도 여러 번 가보고 그런 거 느꼈을 때 우리가 아까 건축적인 가치도 우리가 그 만들 때도 배웠고 그다음에 건축적인 가치 갔을 때 보면은 사실 길도 뭐 쓸모없는 공간 하지만은 어떨 때 이렇게 좀 그 안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정체가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한 도시의 좀 미로 같은 어차피 서울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은 어느 하나의 좀 낙후된 구나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냥 그 컨셉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가면은 좀 더 나중에 굉장히 평가받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입장료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DDP도 나중에. 좀 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근데 결국 함부로 이렇게 뭐 부신다 이런 얘기는 조금 충분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생각, DDP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모았다가 정부에 전달해 볼게요. DDP를 많은 걸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도 많이 주잖아. 맞아요.